언어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적 시기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뇌에 촘촘히 망이 시내십스가 연결되어 있다가 이게 너무나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건 에너지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뇌도 효율적이지 못하니 어느 부분을 제거해서 단순화 시켜줍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것을 이제는 가지치기 한다 그러거든요. 그 뇌의 시냅시스에 가지치기가 일어나요. 단순화 시키는 거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효율성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뇌의 변화도 물론 이거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원어민처럼 될 수는 없지만 성인의 뇌는 그럼 멈춰서 더 이상 언어를 배울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것 또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산의 모양은 아니에요. 산의 모양이는 올라갔다가 플로토 고지에 오른 다음에 더 이상 하락하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상승하는 그래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자극, 뭐 수영이든 테니스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비슷하게 자극을 주면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좀 그래요. 언어는 좀 다르긴 합니다. 수영이나 테니스에 비해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국사나 세계사처럼 암기 과목은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이 암기 과목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은 거냐? 바로 효율성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라고요? 효율성. 효율성은 뭡니까? 간소화 또는 단순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국사나 세계사는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죠. 이거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많이 알면 좋죠. 그러나 암기니까 단순하게. 그러나 국사나 세계사와 다르게 이 암기 과목이 아닌 영어는 반대로 많으면 나빠요. 효율성과 간소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단어를 알면 좋으냐? 나쁘진 않죠? 그러나 좋으냐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효율적이지 못하고 단어만 많이 알아. 단어를 암기를 많이 했어. 이것은 쓸모 없습니다. 많은 단어 암기는 왜 쓸모가 없느냐? 순간순간 이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을 볼 때 순간순간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번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사나 세계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읽는다면 번역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어 자체를 배우는 분들에게는 번역은 쥐약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번역을 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단어 알면 좋아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가 0.0001초 안에 이 단어가 이미지로 가져올 수 있다면, 제가 이미지라는 게 머리에 그림 그리는 얘기 아니에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 얘기할게요. 느낌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거는 괜찮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단어 암기했다는 분들은 특징이죠. 효율성과 간소화는 뭐에 반대입니까? 많은 정보, 데이터와는 반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많으면 영어는 된다? 아니에요. 인풋이 아니라 인풋이 들어와서 그게 녹아나야 돼요. 녹아난다는 것은 느낌에 가까워요.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딱 경계를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속적인 자극이라고 제가 말할게요. 자극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푸드,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Because supply networks do not operate in isolation from each other. 자, supply network, 다시 말해 공급망이죠. 공급망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고립돼서 서로 isolation, 고립된 상태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별개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they are generated connection, synergies and conflicts. 그들은 연결을 만들어내고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또는 뭐 갈등도 만들어냅니다. 시너지는 동반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almond growers in South California, where little water is available, inevitably find themselves crashing with their other food industries is to secure water rights. 아몬드 재배자는 생산자는 사우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곳은 거의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리틀은 부정이에요.
그러면 inevitably 필연적으로 find themselves crashing. 자신도 모르게 뭔가 크래시, 충돌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음식 산업들과. 왜? 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The runoff of the fertilizer from the agriculture fields that flows into the rivers and eventually to the sea may create sustainability issues for industries such as fish farming or fishing. 자, 그러한 runoff란 말은 흘러나간다, 흘러내린다 뜻이거든요. 빗물이 내려서 어떠한 물질과 같이 함께 유출돼 나갈 때 우리는 runoff라고 불러요. 그러면 비료가 빗물과 함께 유출이 돼요. 농장에서. 그러면 흘러 들어가겠죠? 강으로. 심지어는 뭐 결과적으로 바다로 가겠죠?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Sustainability issue.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내죠. 어떤 산업들에게? such as 이를테면 어장을 관리하거나 어떤 피싱,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겠죠. However, farmers who use fertilizers to increase their yields and improve their incomes do not cover the expenses necessary to clean polluted waters. 그러나 농부들은, 그러니까 비료를 이용하는 농부들은 뭘 증가시킵니까? 그들의 yield,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그들의 인컴, 수입을 증가시키죠. 그 대신 커버하지 않고 있어요. 그 비용을 커버하지 않고 있죠. 필요한, 클린하게 오염된 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비용, expenses 커버하지 않아요. These examples show how productive factors in one supply networks can easily turn into negative externalities in others. 이러한 예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산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한 공급 네트워크에서 그게 쉽게 뭐로 바뀐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 다른 네트워크에서 부정적인 외부 요인으로 바뀌게 돼요. By negative externalities, economists and environmental experts mean the side effect caused by one industry that are not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cost of operation, such as pollution and public health issues generated by the production and the consumption of certain goods. 부정적인 그런 externalities, 외부 효과에 의해서 경제학자와 그런 환경의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뭐에 야기되는, 한 산업에 야기되는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를 의미했던 거예요.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로서. 그것은 take into account, 계좌에 넣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take into the account, 계좌에 넣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고려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카운트하지 않은 거니까. 자, 이러한 부작용을 카운트하지 않은 거예요. take into account,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뭘 결정하는데? 그것의 operation, 운영하는 데 그 비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오염, 그리고 대중 보건의 어떤 이슈들, 그것들 바로 프로덕션, 생산과 소비, 특정한 그 재화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오염이나 대중 보건 그런 이슈,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By not having to pay to take care of these side effects, an industry can keep its price low, transferring costs to other actors and industries that are unwilling to find themselves dealing with externalities and often picking up the tab. 그렇게 페이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케어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그럴 필요 없음으로써 어떤 산업은 계속해서 그 프라이스, 가격을 낮추게 되죠. 그래서 트랜스퍼 코스트, 비용을 전가하는 거예요. 다른 액터, 행위자들, 즉 산업이 되겠죠. unwilling, 이들은 마지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외부 요인에 대해서 외부 요인을 deal with,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자신도 모르게 처리해야 돼요. 이들은 기꺼이 하는 게 아니라 unwilling,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흔히 pick up the tab, pick up, 집어 올린다, tab, 계산서.
계산서를 들어 올린다는 게 뭐겠어요? 자신이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신도 모르게 외부 요인을 다루고 있고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 본인들이.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영어의 결정적 시기가 어찌 보면 어렸을 때 배우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어렸을 때 이 두 가지 언어를 한다는 건 좋은 장점이지만 또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어요.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를 하는 가족이 미국을 갔어요. 그러면 1세대는 모르지만 2세대는 국어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한국어를. 이유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영어를 쓰는데 왜 구태여 쓸데없이 국어를 써야 되라는 불만이 엄청날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국어를 하기가 힘들어요. 강제적이 아닌 이상. 강제성이라는 것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들도 보면은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경우가,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있긴 하죠. 자, 그 이유는 언어라는 걸 두 가지 한다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생존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자기가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두 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통역이라는 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의 언어를 하게끔 우리는 태어났는데 왜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두 개의 언어를 한다는 건 그러므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까지.